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기술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 오라클하고 그 다음 테슬라 이쪽만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기다가 상승했죠.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고,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통신주 좀 안 좋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좋았던 한 주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보게 되면 에너지,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았고, 안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베이징 머트리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안 좋았다, 유틸리티에.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는 달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월달도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수익률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있죠. 요걸 기준에서 YTD 기준이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월 중반까지 했던 것들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S&P 500 스파이만 사고 있어도 15.5%는 먹는 장이었다. 그 다음 다우를 봤으면 10% 먹는 장이었고, 나스닥 100만 투자했어도 20%는 먹는 장이었다.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 벌어야 됩니다. 나스닥 100만에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죠. 초반부터 나스닥 100에 대해서 투자하자고. 자, 근데 그렇게 못 먹었던 이유는 미드캡 아니면 스몰캡에 집중했으면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샀다 팔았다 하면 도로 마이너스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일단 마이크로캡은 요번에 많이 떠가지고 한 2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섹터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먹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테크놀로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26% 먹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먹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유틸리티 있죠. 전력 관련돼서 한 20% 먹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술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만 했으면 26%, 그 다음에 유틸리티 했으면 20%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마찬가지 한 20%,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한 17%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기술주죠. 기술주 했으면 26%는 먹고 있어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많이 벌었느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주죠. 성장주가 거의 한 20%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멘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23%나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에서도 성장주 이런 것들을 투자했으면 20%는 거뜬하게 넘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장이 일단 다 갔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단 안 간 장이 없다는 거죠. 월드 에코티 있죠. 전 세계 시장이 거의 20% 갔고, 그 다음 이머징 마켓 역시도 30%나 갔습니다. 우리나라 더 많이 갔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미국을 제외한 것도 28%,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갔다는 겁니다. 마켓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는 장에도 못 먹는다. 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타를 많이 했다든지, 엄한 종목에 들어갔다든지, 기술주 안 했다는 거지, 나스닥 100 같은 게 투자 안 했다든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수요일 날 있어 FOMC 있죠. 자, 그거 자체가 2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파월 의장 연설이 있죠. 2시 반에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할 게 튜즈데이 같은 거는 컨슈머 컨피던스 있죠. 이런 것들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 한번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GDP가 나옵니다. 목요일 날. 그다음 금요일 날 또 중요한 것이 콜 PC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체킹하셔야 된다. 그래서 PC하고 아무래도 패드에서 하는 결정들, 금리 결정 이 두 가지가 다음 주에서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일단 실적 발표가 일단 본물이 이르죠.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수요일하고 지금 목요일 날 있습니다. 자, 그때 보시게 되면 이제 메타 있고, 마소 있고, 알파벳 있고, 구글 있고, 그 다음 아마존, 애플 이쪽에서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실적 발표로서는 일단 키포인트, 거기다가 수요일 날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결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수요일 날이 아무래도 대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을 갖다가 좌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봐야 될 종목들은 셀레스티카 있습니다. 먼데이 셀레스티카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이 돌아가는 회사니까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 그 다음 블룸 에너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 부킹 홀딩스 이런 것들, 비자 이런 것들 일부는 체킹하시고, 그 다음 버라이즈라든지 보잉들 약간씩 체킹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카바나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컴캐스트, 그 다음 코인베이스, 레딧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엑스모빌, 그 다음에 쉐브론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의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때 있죠. 바퀴벌레 나온다면 신용갱색이 온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결론적으로 또 매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 일단 썸네일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거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빠질 때마다 들어갈 때 충분히 3% 이상을 또 먹는 그런 장이죠. 자, 그럴 땐 지금은 이런 게 가고 있는 것이 M2가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즉 돈이 많이 풀려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지만 트럼프 와서 더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지금 통통아량이다. 돈이 풀리니까 금이고 뭐고 채권이고 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우 한번 보시죠. 다우도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이 훨씬 더 많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나스닥 100 쪽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하자. 그래서 얘가 주도주고 얘가 장을 갖다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기술주에다가 투자하신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그 안에서도 AI 관련주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러셀을 투자했다면 아까도 보셨듯이 5%밖에 수익률이 안 나타나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좀 많이 튀어오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스닥 100 쪽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양상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아무래도 하반기 가면은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스파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공포 지수 있죠. 빅스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있죠. 아까 보셨을 때 그때 빅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때다. 즉 익스트리멀 피어 있죠. 그래서 극도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을 때 그때가 바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극도로 지금 이제 공포가 많을 때 그때가 거기다가 바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그러면 언제 하냐? 그렇게 공포가 많을 때 주식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죠. 한 3%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갖다 크게 웃돌고 있다. 2%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데도 연준이 다시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준은 수요일 2시에 금리 발표를 합니다. 거기다가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일단 이 목표치인 2%를 넘는데 계속해서 하락되는 이유, 금리 발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뭐 12월 달 같으면 2번 더 인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시간이 다음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시장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자체가 더 위험하다. 자,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원래는 관세 있죠. 트럼프가 때리는 관세. 자, 요거 자체가 공급 쇼크라고 일단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부족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자,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석유 금수 조치와 같은 공급 쇼크로 인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연준도 이 두 가지 상을 예의주시해 왔고,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더 큰 우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경고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9월에 인플레이션이 3%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이사정책 입안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수준이었다. 자, 큰 폭으로 뛰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됐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수입업자들이 그나마 지금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물가가 또 급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관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관세 인상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추세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안 가기 위해서는 또 중국과의 타협이 좀 잘 돼야 되겠죠. 이번에 APEC에서. 자, 그다음 미국의 노동시장은 연초에 중앙은행 예상했던 훨씬 더 지금 이제 약해졌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매우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평균 29,000개의 순신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거쳤다는 겁니다. 작년 마지막 3개월 동안에 3개월 평균이 20만 9천 개였는데 이거 상당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기업들은 채용을 늦추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정가를 해야 되는데 정가를 못하니까 사람을 안 뽑으면서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연준 관계자들은 과거에 경기 침체를 겪어본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일자리 증가율이 초기에는 미미하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심각한 경기 침체는 대개 실업률이 0.5% 상승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의 일환으로서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엄격한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너무 쉬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근로자
투자자에게 덜 해롭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모든 게 상황이 안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안 낮췄다가는 다른 것보다는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정부 폐쇄 있죠. 셧다운 자체가 연준의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데이터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월 1일날 문 닫은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파월이 연설에서 온다면은 데이터라든지 기업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고용이 좀 하락되고 있다. 그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FOMC는 양대 정책 권한의 양측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10월 금리 인하는 정당화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능성은 한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10월과 같은 금리 인하 같은 논리로 인해서 12월 달에도 금리를 0.25%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 상품 가격에 대한 관세 증가 효과가 더 강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CPI 데이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QE를 봐야 되겠죠. 양적인 완화를 할 거냐 이게 문제죠. QT를 그만두고 이제는 양적인 완화로 일단 돌아 나갈 거냐, 돈을 덜 풀 거냐, 그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FOM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초미에 관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페드의 밸런스 차트인데 거기서 에셋 차트죠. 그래서 에셋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양적 완화해가지고 많이 사줬죠. 많이 사준 것들이 QE를 하면서 많이 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 QT를 하면서 좀 타이트하게 일단 지금 이제 많이 내보냈는데 팔았는데 다시금 이걸 일단 멈추고 사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요번에 일어날지 자 그것이 아무래도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요번에 때 FOMC 때 그걸 일단 관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면 M2 차트죠. 총통화 차트입니다. 트럼프가 일단 부임했던 시절 있죠. 그때 11월 달입니다. 2024년도. 자, 그때가 일단 보면 2조 1,424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거의 뭐 2조 2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즉 말해서 140조 이상이 지금 이제 돈이 그만큼 많이 발행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해서 발행되니까 끊임없이 일단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 가격,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다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원래는 공화당이 제대로 된 공화당이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 결국 일단 휴지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도 네옴에서 이젠 AI로 투자를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갖다 이때까지 네옴에다가 많이 투자했는데 자 네옴이 아니고 이제는 AI로 가겠다 그 뜻을 밝히고 있죠. 500빌리언 정도 갖다가 네옴에다가 투자했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돌리겠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GPU가 또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GPU가 많이 팔린다는 결론을 엔비디아 아니면 AMD 이런 것들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다가 AI 쪽에 일단 포커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중국과의 일단 회담이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일단 실무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 매우 건설적인 회담 자체가 일요일 아침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대두를 사주고 반도체를 좀 푼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본다면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6,800에 한번 찍었죠. 그로 인해서 강세장이 다시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시면 2.98%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랬던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무역 갈등을 갖다 재점하면서 10월 10일 하루 만에 그 대부분이 하락했던 수치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9거래일 동안에 해당 박스권 내에서 머물렀지만 6,800을 돌파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위협지지 않는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말까지 예상되는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금 더 잠재적인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큰 공포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금이라든지 모멘텀 주식, 밈 주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로테이션이 있으면서 매도세가 있었죠. 그곳이 약간 흔들렸고 그 외에는 흔들린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금과 관련된 고속 투기성 자산의 광적인 급등락이 아무래도 반드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2021년도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 밈 주식이란지 스펙 그리고 수익성 없는 기술주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으면서 시장 전반이 일시적인 불안정을 초래했던 것처럼 그 매도세가 양큼이란지 리튬, 우라늄 이런 다른 투기성 자산의 매도세를 동반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S&P 지수가 밈 주식의 폭락으로 1년 후는 아무래도 일단 시장 자체를 주도한 정점을 찍으면서 23%나 주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25년도 역시도 이렇게 시장 자산 몰락에 대해서 소문은 좀 과장된 것이다. 요거 약간 일단 하락한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일단 소매 구매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델 같은 경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밸류에이션에 다소 둔감한 소액 투자자들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공격성을 갖다 극찬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현재 거래량 22%가 개인 계좌에서 발생되고 있다. 2021년도 2월 이후에 최대치가 되고 있고 지난주 27주 중에서 23주 동안이 순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이 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실제로 AI에 대한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인접 산업과 주변 기업에 의해서 붙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흥분은 되고 있고 끊임없는 구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앱에서 스포츠 계약을 갖다 통해서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지분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힌트를 주면서 회기 강물 양자 컴퓨터 이런 하위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성층권으로서 솟아오르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실패하기에 너무 조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리인방 방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양컴이 간다, 양컴에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광물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MP 머티리얼스, 아이온큐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서 자, 개인 투자가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업 가치의 진정한 근간이 되고 있는 실질 이익이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만큼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까지 예상치를 80%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수준을 갖다 상회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2025년도에 S&P 500의 기업의 총이익의 컨센서스를 본다면은 12월 30일 기준에서 추정치가 274달러였는데 지금은 268달러밖에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컨센서스는 304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렇다면 가치평가 과정이란지 수익의 예측의 분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세장에서 하는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주 모멘텀에 고통스러운 하락이 있었는데 이건 좀 상당히 좀 우려를 듬뿍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형 기술주 실적의 중심에 있는 투자 심리 포지셔닝은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있을 매그마 있죠. 마소라든지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이런 주가의 급락이 없다면은 대형 기술주가 이끄는 지수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만 일단 잘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연말에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그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해에는 마지막 두 달 동안은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통 11월달, 12월달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산타랠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0개월 동안 강세를 보일 때는 11월달, 12월달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가 조금 일단 실패한 20% 사례에 속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계절적인 신호가 많이 좀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4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수가 4월 8일 날에 연초 대비해서 15%나 하락을 해버렸죠. 했던 이유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후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자, 그때 일단은 8월달 그때가 아무래도 저점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S&P 500의 시즈널 패턴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일단 상승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1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달, 그 다음 11월달 요때 모습 속에서 본다면 거의 한 2.5에서 한 3.5%는 아무래도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1월달로 가면 조금 하락세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지금 이제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가 꺾였다고 해서 약간의 수익률이 저조한다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 11월달, 12월달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일단 트럼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관세 인상이 있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 자, 요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 뭐 타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빠졌다 올라갔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 문제, 그 다음 과매수된 그런 투기적인 부분, 그로 인해서 위험 회피 반응, 이런 것들이 약간의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바퀴벌레 신용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일자리 증가, 이런 저조한 일자리 증가 있죠. 일자리가 조금은 줄어든다는 것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민 제한이라든지 인구 통계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줄어들므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우려돼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기업의 해고 소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S&P의 PMI 제조업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주택담보 신청 건수가 낮은 금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자, 괜찮은 소식들은 AI라든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전환, 그리고 내년 초에 세금 환급액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세법이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 우려로부터 조금은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로는 셧다운을 통해서 정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무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라는 왜곡을 고려하게 되면 월가는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멀리건을 시도할 것이다. 이번에도 지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크게 일단 주가는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4월 이후에 이러한 낮은 변동성의 상승세는 2017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속된 침착한 상승세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2018년 1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일단은 정책 주도의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현재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평선 다 없애고 저렇게 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도 괜찮겠고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봉으로 보지 마시고 봉 차트로 보지 마시고 라인 차트로 한번 보십시오. 라인 차트로 일봉을 주봉을 봐도 좋겠고 일봉을 봐도 좋겠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라인 차트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라인 차트를 뭐 좁게 보면 주봉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자, 요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길게 보시면은 단타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일단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고 고점 있죠. 저 고점에서는 계속해서 위에서 눌러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절이 되고 있는 상태 있죠. 물론 이게 몇 프로 떨어졌든지 올라갔든지 어쨌든 간에 길게 보시게 되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들고 갈 때지 우리가 여기서 들 때가 아니겠죠.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우리가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봉 때문에 헷갈리고 힘든 분들은 그냥 라인 차트 보시면 됩니다. 라인 차트. 그래서 이렇게 라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길게 보실 수가 있다.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거기서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나중에 다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의 일봉 차트죠. 애플도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플 역시도 계속해서 주가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때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요때 일단 큰 폭의 상승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고 있었죠. 요때까지는 아무래도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었는데 이 하락의 추세를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부터는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갈 때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추세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달리는 추세에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바닥 짚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 다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주가가 무너지면서 털 때는 펀더멘탈이 무너졌을 때, 자, 그때 아니면 크게 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털 때는 요럴 때 있죠. 주가 자체 봉이 한 3-4번 꺾이면서 직전 고점 있죠. 이런 것들을 깰 때 있죠. 이렇게 깰 때.
이렇게 깰 때, 완전히 깰 때, 그때 일단 매도하는 거지.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가 지금 고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완전히 깨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럴 때가 고점인 줄 알고, 자, 내려갔다면 이만큼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고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을 깰 때, 자, 그럴 때 매도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나타난 것이 없다. 계속해서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올라가서 지금 이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N자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거지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이 3번, 4번 이렇게 낮아지면서 저점을 깨버릴 때 이럴 때가 좀 중요한 거지.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이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털어버리면 이걸 다 먹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웬만하면은 회사가 펀더멘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수도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굳이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우리 주가가 완전히 무너질 때는 다른 게 아니고 펀더멘탈이 무너질 때 있죠. 자, 그럴 때 터는 거지. 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그런 조짐이 보이진 않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풀백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들고 가야 많이 버는 거지. 샀다 팔았다면 벌질 못한다 이렇게 문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면서 내려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점에서 좀 반등이 되었죠. 자, 만약에 요 라인 돼서 여기 갖다가 무너졌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좀 쌍봉으로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아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겠죠. 아직도 들고 가봐야 될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도 여기도 매도세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승되고 있다. 물론 올라가서 이런 것은 있죠. 약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올라가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좀 가고 있는데 기울기가 조금 일단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빠르지가 못하고 올라가는데 좀 눌리는 것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달리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럼 굳이 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저점과 내려갈 때, 자, 그럴 때 저점을 깨버리면 그때는 조금은 이때는 매도 관점인데 아직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펀더멘탈이 되면서 가치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